자, 문장 표시 방법하고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쌤이 영상 강의로 따로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문장 표시하거나 문장 분석하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대략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이 조금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강의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자, 일단 동사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되, 자, 이제 동사 뒤에 연결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 덩어리에서 보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있고, 또는 목적어가 2개 나오거나 목적어 뒤에 목적어 보어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예를 들어 find라는 동사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면 something이 지금 목적어예요. 요렇게 그래야 의미 덩어리들도 구별되고 이제 전체적인 요 동사의 의미 파악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동사 연결되는 구조까지 밑줄 치고 요렇게 문장 성분,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접속사를 표시해야지만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두 가지 형태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애들의 형태를 묶어내야 핵심적인 문장 구조를 판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하는 데서 또는 이제 나중에 서술형을 하거나 독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명사 설명어, 명사 수식 구조죠.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는 꼭 묶어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인데 보세요. 그럼 이 문장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해보면, 자, 당신은 종종 find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something 어떤 것이 in common 공통점이 있다. 이게 사실은 목적격 보호 형태예요. 근데 지금 전치사 구 형태이기 때문에 어법상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그냥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장 자켓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묶어내면 수식구조 해석을 할 때 보면 당신은 종종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켓을 입은 사람들. 자,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의 제일 아래 버튼이 is가 동사, left, open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요 구조가 밑에 노트 정리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is left가 동사예요. 그럼 open 같은 경우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항상 보면 이제 명사를 설명하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is left open이잖아, 그죠? 그냥 is 뒤에 open이 나오면 요건 비동사의 보호 역할이 돼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수동태 구조 뒤에 open이 나왔다. 요거는 목적격 보호가 돼요. 자,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이 노트를 정리할 때 지금 이 live라는 동사의 어법을, 자, 이거 우리 동사 어법 강의, 동사 형식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이걸 배웠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이런 독해를 쉽게 하려고 그런 공부를 미리 했는데 보세요. live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내버려 두다. 그런 상태로 두다라는 뜻의 동사가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원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킷에 있는 제일 아래 버튼을 어떤 상태로? 제일 아래 버튼을 오픈, 연 상태로 두다예요. 열어두다.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됐죠. 그러면 수동태라는 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서 이 버튼이 is left 두어지는 거죠. 어떤 상태로 두어져요? 오픈, 열려진 상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밑에서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자, 아까 leave라는 동사, leave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두다, 내버려 두다. 그래서 단어하고 뜻도 정리하지만 뜻만 갖고는 시험에서 점수를 못 만들어요. 시험에서 모두 묻는 거는 동사의 쓰임새를 묻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게 수동태가 될 때는, 자, 이 목적어가 is left 남겨지는데 어떤 상태로? 목적격 보호한 상태. 그래서 오픈된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단어의 뜻, 그리고 이 단어의 쓰임새,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모든 시험에서는 단어의 쓰임새를 묻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스웨시 땀을 흘리다 많이 접속사가 나오죠. 접속사가 나오면 또 동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언제? 그들이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는 끊어지겠죠. 그리고 땀이 makes가 동사죠.
그 다음에 coding이 목적어인데 wet and uncomfortable 이게 목적격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 make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이걸 알면 해석이 되잖아. 그죠? 옷을 땀이 나니까 땀이 옷을 어떻게 축축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도 make을 정리할 때 make은 그냥 동사 만들다. 의미가 없어. 이거 시험에서 묻는 시험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make은 이제 정리할 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까처럼 형용사 같은 거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구나. 이 배웠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녀석을 나중에 여러분 중학교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얘는 수능까지 나오는 중요한 동사들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visiT라는 게 head가 동사죠. extra material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여분의 이게 이제 직물이라는 건데 나중에 독해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시 접속사인데 뒤에 썩업이 동사, reduced가 동사죠. and가 또 접속사예요. 자, 그럼 이때 that은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 명사 설명어가 되죠. 그럼 해석을 할 때는 visiT는 여분의 직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하는 직물인가 하면 땀을 썩업은 빨아들이고 흡수하답니다. 그리고 불편은 어떻게 해요? 줄여주는. 그렇죠? 땀을 흡수하고 불편을 줄여주는 여분의 직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판단이 돼야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중학교 뭐 가서 3학년만 돼도 문장 길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한 문장에 3줄, 4줄씩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모든 학교가 뭐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요. 부계제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돼. 해석해내야 돼. 어떤 걸 기준으로? 이런 문장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길어지는 문장들을 대응해낼 수 있단 말이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in addition, 자, 게다가 더욱이, 자, 그것이 allow가 동사죠. people이 목적어. 그럼 이건 뭘까? 얘가 목적격 보호가 돼요. 자, 이 allow라는 동사도 수능까지 묻는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렇게 하게 해주다. 이런 뜻의 동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to put 그들의 머리를 넣도록 어디를 통해서요? color. 우리 옷깃 옆에 있는 컬러를 통해서 더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노트 정리할 때는 allow라는 녀석은 동사인데 어법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게 목적격 보호야. 해석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또는 뭐하게 해주다. 이렇게만 하면 돼. 얘는. 자, 그 다음에 had to carry가 동사죠. 토큰이라는 건 우리가 징표나 표시예요. 근데 그 뒤에 which라는 관계 대명사 구조가 수식하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또 동사가 나오죠. 동사 뒤에 또 명사절 목적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사가 또 나올 거예요. 자,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반드시 동사가 하나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 걸 확인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접속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법이에요. 근데 그 접속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동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징표를 가지고 다녀야 했다.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했다. 근데 어떤 징표인가 하면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그가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뭐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시절이. 그때 이제 자기는 이미 세금을 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를 가지고 다녀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 정리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중에서는 여러분이 구조 분석이 좀 어려웠던 문장들 있죠. 어려운 문장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그 문장을 다시 쓰면서 요게 수식 구조. 이렇게 한 번 더 정확하게. 물론 이 영상 강의 보면서도 이제 여러분이 틀렸던 문장들 중에서 구조가 좀 어렵고 한 것들은 다시 노트에 쓰면서 요건 수식 구조였고, 이 동사는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뒤에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직독직해를 하라 그랬죠. 해석이 뒤에서 오지 말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익히는 공부를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하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이 동사의 형식들을 정리하는 것. 단순하게 뜻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뜻을 넘어서 형식을 정리하는 공부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동사 형식이나 뭔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다 그러면 체크해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이렇게 모여진 동사들이 여러분을 수능까지, 그 말은 고등학교 내신이 아주 쉽게 준비가 되게 만들어 준단 말이지. 쌤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쌤은 시험을 전문으로 하고 책을 또 토익책 같은 경우는 25권을 넘게 썼잖아. 대한민국에서 쌤보다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마 전국에서 3번째 정도가 될 거야. 그렇게 많이 시험을 연구하고 시험을 분석하고 책을 쓰고 하면서 시험 영어를 분석해 보면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공부들이 가장 중요한 형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몰라. 아직도 헷갈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시험만 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맨날 틀리거나 여전히 헷갈려 하는 거야. 왜?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단순하게 독해하고 문제 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문장들을 분석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지문의 내용까지 파악해내는 공부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이면 쌤이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중3이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은 1, 2,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되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나 부교재 위주로 중미만 좀 하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 시간만큼을 뭐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야. 목표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 꼼꼼하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반드시 체크하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까지.